미국 정부는 6월 1일이면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미 정부와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폴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디폴트에 빠진 나라를 살펴보면 중국의 진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던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물가는 50%나 올랐고 또 경제난 때문에 반정부 시비가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남미의 유럽이라 불리던 아르헨티나도 디폴트 상황을 맞아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연 108.8%에 이르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로 거리부터 공항까지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부채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부채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남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세금과 관세 등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 정부는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 수익보다 지출이 훨씬 큰다라는 점입니다. 공무원들의 월급, 건강보험금, 사회보장제, 군대 운영, 학교 운영 유지 등의 지출은 많은 편인데 걷어들인 세금이 항상 모자라서 2001년 이후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모자란 예산을 충당해왔습니다. 또한 미국이 현재 디폴트 상황에 놓인 큰 이유는 현재 경제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사용되지 않게끔 견제하기 위해서 생산재 등을 통한 경제 규모 확장이 아닌 서비스재와 금융서비스, 금융업을 통해 경제 규모를 확장시켜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한정 찍어낸 결과입니다. 국채는 무엇일까요? 국채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1위 강대국으로서 탄탄한 국가 신용과 달러라는 든든한 기축통화 덕분에 그동안 마음 놓고 국채를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채는 높은 이자와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차용증이라서 돈 떼일 일 없는 안전한 자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미국 국채도 미국이 떼어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채 한도는 무엇인가요? 부채 한도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는 무려 4조 원 정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매년 4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부채를 늘리고 있었는데 결국 올해 1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한선을 찍었고 미국 재정에 위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부채 한도가 정해둔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도를 올리거나 또 기간을 유예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왔었습니다. 마지막 조정이 2021년의 12월이었고 1년 반도 안 됐는데 코로나 지원금 등으로 돈을 펑펑 쓴 결과 벌써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부채 한도를 정해두는 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뿐입니다. 덴마크는 처음 부채 한도를 도입한 1990년대부터 높게 상한선을 책정해서 그동안 의회와 논의할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39년 첫 부채 한도를 459억 달러로 잡았고 계속 부채 한도를 올려왔습니다. 지금은 31조 4천억 달러가 되었고 1960년 이후로 8번 가까이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또 한도 비용을 연장해왔습니다. 이렇게 부채 상한선에 다다를 때마다 한도에 대한 논의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아예 부채 한도 제도를 해제하여 부채 상한선을 없애는 법안을 미국 민주당에서 지난 1월에 발의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 법을 손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당연하게도 옐런 장관은 미국의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디폴트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정부가 벌인 공공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은 대금 지급을 무한정으로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연금 등으로 사회보장제도 잘 되어 있는 미국은 현재 6,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막히면 미국 사회가 큰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며 CNN은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주식 가치는 3분의 1로 하락하고 1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여온 금리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폴트 이후를 예상할 수 있는 비슷한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 때도 지금처럼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있었으며 이때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졌고 이게 디폴트 시한 막바지까지 타결이 안 돼서 결국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기존 AAA에서 AA+까지 강등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주식은 폭락했으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2712에서 1800에까지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주식이 하락하는 건 물론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0.2에서 0.3%포인트나 내려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디폴트 해결 방법은 없나요?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와 같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채가 상한선에 이르기 전에 의회가 먼저 한도를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정책 분열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채 한도 문제는 정치 영향력 다툼의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부채 상한 한도를 높여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하원을 대부분 장악한 공화당이 합의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쟁점을 보면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포함한 재정개혁 없이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하원 의원들이 책임감 있는 첫걸음을 내딛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는데 대통령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바이든과 민주당 측은 공화당 의원들이 수백만 미국인의 경제적 생계를 인질로 잡고 정부를 압박한다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과연 디폴트 가능성은? CNN은 리서치 제공업체인 MSCI의 모델링 결과 약 2%로 디폴트 확률이 계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디폴트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당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디폴트에 빠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 일은 절대 없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6월 1일로 합의가 되지 않고 부채 한도에 대한 기간이 연기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는 경제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대부분은 관망 포지션이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롱숏 포지션을 교차하며 리스크를 즐기는 도박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